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변경의 경우 다음 항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시행규칙에서 제3조 2항 1호를 보도록 할게요. 제3조 2항의 1호 제3조 2항의 1호 어떤 내용인가요? 2항의 1호 화장품 제조업자를 등록하려는 자는 여기 보시면은 의사진단서, 결격 사유가 없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제1호라고 하는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업자의 변경 때는 업자의 변경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성명과 두 번째 2항의 2호는 뭐였죠? 결격 사유가? 마약류 기억나시죠? 마약류 사용, 마약업자가 아니라 된다. 이런 증명서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 양수 양수용 그 계약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로 해서 이 1, 2, 3, 1, 2가 제출이 되어지진 않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AND 조건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3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서류. 그래서 소재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라고 얘기했죠. 자, 3번은 3항은 책임 판매 관리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판매 관리자의 변경입니다. 이것도 제4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서류. 자, 제4조 2항 보시면 2항에 보시면은 2항의 2조에서 언급했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법령 부분만 따로 빼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제조 유형 또는 책임 판매 유형 변경의 경우에는 제조 유형에는 뭐가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제조업에서는 제조를 직접 하거나 또는 OEM을 받아서 제조를 하거나 또는 포장만 하는 영업 형태가 있었죠. 그 제조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주금 판매업 유형에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제조업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두 번째, 제조업자가 위탁받아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일 경우.
그러니까 제조업자한테 위탁하여서. 자, 세 번째,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때. 네 번째, 수입 대행형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수입 대행을 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행위, 이 네 가지의 유형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그 유형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업체가 우리는 제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에 따른 유형을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어떤 서류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항의 가목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0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0 제2조 1호. 자, 이거는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제2조 영업 세부 종류와 범위 있죠. 그리고 1호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다라고 해서 직접 제조, 위탁 제조 또는 포장 영업. 그래서 다목은 화장품 포장물 하는 행위에 화장품 유형으로 등록한 자는 같은 호 가목, 직접 제조, 나목, OEM 생산, OEM 제조의 화장품 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 나목의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3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3조 2항의 3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설의 명세서예요. 이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번에 보시면은 0 제2조 2호 라목에 2조 2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 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대행형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수입 대행형 화장품 책임 판매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 제조업자가 직접 또는 다목에서부터 다목까지 제조업자가 위탁해서 제조한 화장품 유통, 그리고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그런 책임 판매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에,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4조 들어가 보세요. 2항에 1번, 2번.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하면 제4조 쪽에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 판매, 이것은 1호는 규정, 2호는 책임 판매 관리자. 책임 판매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제1항과 2항에 따라서 화장품 제조 변경 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서는 누구한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이 되게 되고, 이것들을 등기사항 증명서 통을 해서 이 지방청장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여기서 말하는 2항과 3항에 따라서 변경 등록 신청 사항을 확인한 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제장에 각각 변경 사항을 적어서 등록필증, 또한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을 뒷면에, 아까 말씀드렸죠, 면허증처럼 뒷면에다가 변경 사항들 등을 기재해서 다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6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조업에서 시설 기준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강목, 강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해충을 방지할 수 있게끔 우리 보통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모기 깊이 등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모기를 잡는 그런 벌레들을 잡는 그런 등 같은 시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기구. 그냥 바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대가 꼭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당연히 이제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원료나 또는 부자재들, 그리고 완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팀, QC, QA 등으로 나누는데요. 품질을 검사하는 기본적인 실험 도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기구들을 놔둘 수 있는 실험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제조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1항 전체에도 불구하고 제2조 2항의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 예를 들어서 제조 다한 완제품을 벌크 타입으로 받아서 이것을 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충진해서 포장하는 것. 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만 있으면 되지 제조에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 기구들은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다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강목의 아래에 있는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에 말했던 품질 검사 부분도 예외할 수 있다. 모든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이런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 기구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힘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품질 검사.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취지입니다. 위탁.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옆집에 이제 기구가 있다는데 그럼 거기다가 이제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강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사항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한데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것은 그 품질을 우리가 그래 그 품질을 인정할게 라고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항 3호에 따라서 여기 제1항 3호에 따라서 1항 3호에 따라서 원료 자재 및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실험실을 갖춘 제조업자한테 위탁해서 품질 검사를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이 그냥 시설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그 실험실을 갖춘 제조업자에게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 분야 시험 검사 등의 법률에 따라서 제6조에 해당하는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이라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는 뭐를 품질 관리를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사법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품질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외우기는 힘드시겠지만은 시험 문제에는 꼭 나올 수 있는, 문항으로는 꼭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그리고 당연히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 그냥 시험 검사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검사 및 법률에 따라서 시험 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뢰하거나 또는 사단법인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한국화장품 수출입협회, 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아마 지문에는 꼭 이런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조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서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호 간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식품이다. 식품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은 그에 따른 또 이제 여러 가지 허가 사항들은 꼭 준수해서 제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